안녕하세요. 오늘은 리투크시마 피하 주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리투크시마 피하 주사의 상품명, 회사에서 붙여준 약의 이름은 맙테라 피하 주사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 약은 한 바이알에 1400ml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허가된 국내 적응증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여포형 림프종과 미만형 대형 비세포 비호지킨 림프종이라고 해서 첫 번째 여포형 림프종은 우리가 잘 아는 여포성 림프종과 동일해요. 그래서 여포성 림프종에서는 재발 또는 불응성 혹은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혹은 유지요법으로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환자분들 BR요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. BR이라고 해서 벤다뮤스틴과의 병용, 또 RCVP라고 해서 시클로포스파미드, 빈크리스틴, 프레드니솔론과의 병용, 또 R차비라고 해서 RCVP에서 이제 독소루비신이 추가된 요법, 이 세 가지 요법이 그 여포성 림프종에서 제시가 되고 있고요. 또 미만형 대형 비세포 비호지킨 림프종에서는 이제 찹과의 병용으로 R찹이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용법 용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리투크시마 피하 주사는 1400ml 고정 용량을 5분에 걸쳐서 복부에 피하 투여하도록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림에 있는 것처럼 피하 주사하는 거고요. 다만 이 약은 첫 번째 주기부터 투여하는 약은 아니고 이제 두 번째 혹은 후속 주기부터 추천이 됩니다.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리투크시맙은 주입 관련 반응이 잘 알려져 있는 항암제입니다. 주입 관련 반응이란 이제 주입 시 뭐 가렵다거나 붓는다거나 숨이 찬다거나 뭐 폐에 물이 찬다거나 하는 일련의 반응 등을 의미하는데요. 이게 첫 주기에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. 그래서 정맥으로 천천히 맞게 되면 주입 속도를 조절하거나 또 멈춤으로써 주입 관련 반응을 좀 더 다루기 쉬울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맥 주사가 추천이 되고요. 다음부터 이제 피하 주사를 투여할 수 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우리 정맥 주사 처음에 맞게 되면 뭐 환자분들 컨디션에 따라서 혹은 병원에 따라서 조금 시간은 다를 수 있는데 짧게는 3시간에서 길게는 뭐 7시간, 8시간까지도 맞을 수 있고요. 피하 주사는 앞서 설명드렸지만 5분에 걸쳐서 짧게 맞게 됩니다. 다음으로 이제 주입 관련 반응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주입 관련 반응은 주입 시 나타나는 일련의 반응이라고 했는데요. 가장 흔한 반응으로는 이제 열이 나거나 춥거나 이제 몸이 경직되거나 하는 것들, 그 외에도 얼굴이 붉어지고 메스껍고 토가 나오고 가렵고 또 인후가 자극이 되고 혈압이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폐에 물이 차거나 하는 것들인데 이게 빈도를 살펴보면 그 식약처 허가의 정맥 주사용의 빈도가 나와 있거든요. 이게 50% 이상의 환자에서 보고가 됐다고 기재가 돼 있고요. 주로 첫 번째 투여하고 한두 시간 내에 발생이 된다고 하네요. 그러면 우리 항암할 때 특히 리투크시마 맞을 때 처음 맞을 때를 좀 잘 봐주셔야겠죠. 그리고 2주기 이후의 빈도가 어떻게 될까라고 논문을 찾아봤더니 피하 주사나 정맥 주사나 그 차이가 크지는 않는데 한 20% 정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. 그래서 뒤에 가서도 어느 정도 확률은 있어요. 그래서 매 회차 꼭 잘 확인은 해주셔야 되고요. 우리 예방으로 이 약 투여 30에서 60분 전에 이제 해열진 통제, 또 항히스타민제, 스테로이드 투여할 거고요. 알약이나 주사로 선생님들도 잘 알고 계실 거고 환자분들도 증상 있을 때 참지 마시고 선생님들께 바로바로 얘기 꼭 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섯 번째로는 FDA 박스형 경고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스형 경고문이란 의약품의 안전 관련 정보를 담은 경고문의 일종이에요. 그래서 미국 식약처에서 발표한 리투크시마 피하 주사의 박스형 경고문은 3가지입니다. 첫 번째로는 중증 점액 피부 반응. 이 중증 점액 피부 반응은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, 또 독성 표피계사용에
이라고 해서 이제 출혈성 물집이 잡힌다거나 이제 표피가 벗겨진다거나 안구 점막에 이상이 생긴다거나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. 두 번째로는 B형 간염 바이러스 재활성화. 우리가 면역 억제제나 항암제를 투여하는 일부 환자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될 수가 있다고 잘 알려져 있고요. 또 세 번째로는 진행성 다초점 백색질내증, 영어로 PML이라고도 하는데요.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JC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면역 억제제나 항암제 등으로 인해서 재활성화되면 백색질에 감염이 될 수 있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이런 세 가지가 박스형 경고문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빈도가 높은 이상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미국 식약처에서 20% 이상 나타난 이상 반응은 첫 번째로 여포성 림프 중에서 찹과 CVP랑 병용 혹은 유지요법으로 단독으로 썼을 때 메스꺼움, 변비, 피로감, 호중구 감소증, 기침이 제시가 되었고요. 두 번째로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 중에서 찹과 병용했을 때 메스꺼움, 호중구 감소증, 빈혈, 탈모, 주입 관련 반응이 제시되었습니다.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메스꺼움과 호중구 감소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다만 리투ක්시맙은 메스꺼움 구토 일으키는 정도로 순번을 매겨보면 항암제 중에 중간 이하예요. 그래서 확률이 높지는 않고요. 아마도 메스꺼움 호중구 감소증은 이 약 자체보다는 다른 항암제, 찹이나 CVP로 인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. 환자분들 좀 더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덧붙이자면 이 약은 피하 주사 용이다 보니까 국소 피하 반응으로 주사 맞은 부위가 빨개진다거나 아프다거나 또 부을 수도 있다고 해요. 그래서 확률이 20% 이상이다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피하 반응으로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꼭 염두해 주셨으면 하고요. 앞서 살펴봤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, 또 나타나더라도 잘 지나가기 위한 방법인데요. 주입 관련 반응과 국소 피하 반응은 확률이 조금 있고요. FDA 박스형 경고문으로 제시된 것들은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환자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같아서 기재를 해 두었습니다. 그래서 주입 관련 반응은 우리 예방약 3가지 투여할 거고 선생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 환자분도 증상 있을 때 주사 맞는 시간이나 주사 맞은 직후에 가렵다, 붓는다, 답답하다, 숨이 찬다 이런 것들 꼭 바로바로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. 두 번째로 국소 피하 반응. 방금 말씀을 드렸죠. 주사 맞은 부위 아프다, 붓는다, 딱딱해진다, 피가 나는 것 같다, 가렵다 바로바로 얘기 주시면 되고요. 대개는 이게 경증이고 특별한 치료 없이 해결된다고는 기재가 돼 있기는 하나 환자분들이 괜찮은지 알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만 꼭 바로바로 얘기 주시고요. 중증 점액 피부만은 관련해서는 가렵다, 빨개진다, 물집이 잡히면서 출혈 같은 것도 보인다, 안구 점막 같은 것도 이상하다 이런 것들도 꼭 잘 확인 주셔야 되고요. B형 간염 바이러스 재활성화 관련해서는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B형 간염 바이러스 확인할 거고요. 필요하다면 항바이러스제 투여할 거고요. 또 진행성 다초점 백색질내증, 백색질에 감염이 생긴 질환 이런 것들은 감염 부위에 따라서 증상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. 환자분들 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거나 동작이 지나치게 느려진다거나 시력을 상실하는 등에 대해서 미리 염려치는 마시되 꼭 선생님들께 바로바로 얘기 주시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.